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쏙쓸 스윙 들어가실 때 첫 차 잘 탔습니다. 7천만 원 매수해서 현재 23% 수익률입니다. 감사합니다. 3배 레버리지라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 의문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도 스윙 투자 매도를 슬슬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매도할 때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테니 이 부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며 굳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USD로 갈아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기다리다가 매도하고 나서 저라면 바로 매수하지 않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계좌는 117% 수익률과 2억 8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90% 수익률과 10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3억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와, 어제도 안 떨어지고 오르는 미국 증시 진짜 연착륙,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가 반영되는 걸까요? 슬슬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 과열 구간인데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주식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 올타임 하이를 찍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로저 페더러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항상 저는 투자든 공부든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스포츠,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공하는 극소수들은 대개 루틴이나 원칙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들과 다르게 하루하루 발전되는 행동을 찾더라도 꾸준하게 지속해 쌓아나간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과 1은 다르다 라는 명언을 어떤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작지만 꾸준히 지속하고 쌓아나가다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운동도 실력이 늘게 되어 있고 공부도 실력이 늘게 되어 있으며 투자로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항상 올바른 방향,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2020년에 엔비디아 개별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이 당시 엔비디아는 횡보디아로 불렸었고 테슬라가 가장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테슬라로 갈아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시기엔 엔비디아 시총 1위?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 3년 전이었는데 말이죠. 2020년과 2021년에는 테슬라가 애플을 제치고 앞으로 10년 안에 시총 1위에 등극할 기업이다 라면서 모든 개미들이 찬양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들의 생각과 반대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섰고 테슬라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통찰력이 없더라도 테슬라가 올라도 좋고 엔비디아가 올라도 좋은 아무나 이겨나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저 영상을 그 당시에 보고 저와 함께 매수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구독자분들 중 몇 분이나 될까 싶은데요. 제가 정확히 2022년 1월 10일, 그러니까 2022년 하락장 초입 구간이죠. 저기서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올 것 같았지만 그렇게 세게 올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반도체 대비 USD에 새로 투자한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때 이 종목은 엔비디아 비중이 높고 3배 레버리지는 리스크가 있기에 2배에 투자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정확히 현재 2년 6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하고 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뒤 10배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던 USD였죠. 이때 전 웅줍을 통해 평단가를 낮췄고 현재 2년 6개월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 518%, 6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대비 USD 518% 수익률까지 마음 편하게 꽃길만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전 하락장이 아니라 솔직히 센 조정이 올 줄 알고 저 하락장 초입에서 첫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약 40달러쯤으로 생각됐는데요. 이후 1년 동안 마이너스 60%까지도 빠졌던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일생일대의 기회야 하면서 40달러대의 평단가를 26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 당시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쓴 짤이 아마도 저 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걸 보면서 지금은 일생일대의 기회야. 이걸 버텨내야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 라면서 구독자분들과 힘든 시기를 버텨냈죠. 그리고 갑자기 AI 강세장과 함께 1년 6개월 만에 하락장 최저점 대비 무려 10배나 상승한 USD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수익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솔직히 엔비디아가 좋아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시총 1위가 될 것이라고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즉 솔직히 운도 따라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운이 따라주었다고 한들 대다수 99%는 2022년 하락장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대다수 99%는 작년 2023년 강세장에서 약간의 수익에 만족해서 매도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운이라는 것도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다 오르고 나니 나스닥과 S&P 500도 신고가를 올해 30번씩 경신하고 나니 뒤늦게 포모가 찾아와서 지금 사야 할까요? 웅덩이를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점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댓글 패턴인데요.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며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라는 존 템플턴의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대부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대부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나요? 전 대부분 오를 것 같아서 포모가 오는 것을 보고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은 당연히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기회비용과 안전마진,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더 오르더라도 절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며 내가 뒤늦게 들어가면 결국 극소수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개미들처럼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 연착륙, 유동성 증가 라는 호재로 더 오를 것 같지만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당연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과거 패턴을 보면 현재가 보이기 때문이죠. 나스닥 일봉 차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펼쳐보면 RSI가 지금처럼 80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를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과거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 몇 주, 몇 달 뒤 조정장이 온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가격보다 더 싸게 웅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매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살 가능성이 생각보다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100% 확률은 없으니 이런 확률이 높으니 오줄 웅줍이라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지금처럼 오를 땐 저와 함께 계좌 폭등을 즐기시면 되고 향후 과열을 끝내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 줍줍을 하자는 것이죠. 또한 미국 주식이 신고가임에도 꽤나 불안한 이유들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보다 오히려 52주 최저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즉 극소수만 올라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고 AI 관련된 수혜주들만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리스크가 꽤나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모두가 낙관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모두 매수를 끝내고 관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점점 매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럴 때 어떤 악재가 하나 탁 터져주면 이 모든 투자자들이 매도 수요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관론자가 많아지면 즉 대다수들이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라는 명언이 있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 지금 낙관 속에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 즉 강세장의 4분의 3 정도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 투자자로서 매도는 장기 투자자에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매도가 아닌 현금 비중 확보하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라는 인지를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RSI가 80 위로 올랐다는 것은 언제든지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안전마진이 매우 줄어든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절대 저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은 매수하지 않고 계좌 폭등만을 즐기고 있는 구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더 오르더라도 내 영역이 아니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저와 함께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오르면 계좌 폭등을 즐기시면 되고 만약 조정장, 하락장이 찾아오면 그 기회를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항상 강조드리는 현금 비중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 작은 웅덩이든 큰 웅덩이든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포모를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매수했다가 만약 하락을 만나면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큰 손실을 보고 하락장을 견뎌내야 하고 평단가 낮추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매수는 4월과 같은 웅덩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그 웅덩이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더 오르더라도 내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이 오르면 포모가 찾아와서 인내해야 하고 수익 실현 인내도 해야죠. 거기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공포를 이겨내는 인내를 해야 하며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올바른 방법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뚝심, 끈기, 확신,
인내심을 가지고 저보다 오래 꾸준하게 지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딱 3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모든 과정과 결과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30년에 부자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사는 제 소중한 인생에서 저는 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다 공개할 테니 저와 함께 끈기를 가지고 오래 지속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